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영국 국방부 장관이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사업 기자회견에서 일본만 잘 따라와 준다면 성공할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직격탄을 날린 발언으로 일본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에서 충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2015년 X2 기술 실증기 개발 이후 딱히 이렇다 할 성과 소식이 없어 일본 내에서는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에 역전 패배를 당한 일본은 기술력에 대한 우월감과 함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싱크탱크도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을 따라해야 일본은 살아남는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은 KF-X 프로젝트를 통해 국자적인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비행 시험을 이어가고 있어서 싱크탱크는 일본이 한국의 추진력을 배워 개혁에 나서야만 6세대 전투기 사업에 미래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 싱크탱크 내용을 보도하며 일본은 한국을 배워 신속히 개발 개혁에 나서야만 전투기 사업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무기 개발에서 여러 번의 고배를 마셔본 일본이기에 이번 개발에 큰 기대감보다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군 전문가들 역시 일본은 한국의 도전 정신을 배워야 미래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무기 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경쟁에서 밀린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쟁력을 배워야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비즈니스나 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 과정을 거쳐 양성된 인재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사실 일본이 이러한 환경 조건이 부족해서 생긴 일은 아닙니다. 일본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에 필요한 주요 기술들을 이미 선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스텔스 페인트, 전자장비와 기계장비, 그리고 미사일 주요 부품 등에 관한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F-15 정도쯤은 쉽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방위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F-35 42대를 확보하는 데 23조 8천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일본은 4대만 완제품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38대는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전투기 선진 대열압류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되었죠. 특히나 일본은 F-35 자체 생산을 넘어 엔진, 기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 F-35 정비 거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공군의 F-35 정비가 일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졌는데요. 결과적으로는 F-35 엔진 기체 정비 국가로 한국은 빠지는 반면 일본과 호주가 선정되어서 핵심 정비를 일본과 호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 군사 전문가는 최악의 경우 F-35 기체 및 엔진 정비를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어서 악화한 한일 관계에서 안보 종속국이 될 수 있다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KF-21 전투기 개발 진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등에 업은 일본 정부는 F-22, F-35를 개발한 미국 로키드 마틴과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스텔스기 제작 경험이 많으며 앞으로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특히나 로키드 마틴은 미국 공군의 전투기를 생산하는 선진 기업으로 협력을 통해 보다 높은 기술력과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컸는데요. 이를 통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 공군에 대해 양적 우위의 질적 향상으로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개발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일본은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기에는 기술적,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 자체 개발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뜻밖의 손을 내밀어준 게 6세대 전투기 개발 템페스트인데요. 5세대는 고사하고 4세대 전투기도 독자적으로 양산 배치도 못한 일본에게는 큰 행운 같은 기회였습니다. 현재 일본과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요구 성능과 실전 배치 시기 등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연구 개발비 문제와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6세대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이 독일, 이탈리아 등과 공동 개발한 타이푼 전투기를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 지역에 판매한 전적이 있고 군함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수출 경험도 풍부해서 일본도 주요 장비나 부품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2030년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템페스트 사업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템페스트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매우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기 전에는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고급 인공지능, 스텔스 기능, 초음속 속도 및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필요하며 모두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 개발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예산 초과 및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발 및 생산 비용은 영국 정부와 파트너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공동개발 협력국들의 중도 포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죠. 둘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첨단 기술들과 무기가 탑재된 6세대 전투기는 가격이 매우 비쌀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연 기존 전투기와 비교해서 성능의 향상이 충분하겠느냐는 의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전투기 구매가 어려운 많은 국가가 굳이 비싼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는 국제적인 경쟁입니다. 템페스트 전투기는 다른 국가들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미국은 F-35와 F-22의 기술을 활용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템페스트 프로젝트는 유망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기술 및 재정적 문제를 극복하고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른 국가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템페스트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 우리가 만드는 KF-21에도 상당한 여파가 예상됩니다. 유럽을 포함한 주요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KF-21은 낮은 단계의 저가형 전투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무장력 강화와 성능 확장 등이 계속 추진되지만 기술 경쟁력에서 선방을 할 수 있을지 100%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KF-21 전투기 개발 계획대로 5세대급 성능을 확보한 뒤 전투기 시장을 먼저 장악한다면 시장 우위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진들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이 같은 성과로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